그 돈만 있으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야. 이번에는 세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니들이 어젯밤에 한 말이야. 내가 다 들었어. 정금래의 차가운 목소리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치매 걸렸다고 거짓말해서 요양원에 보내고 내 재산 다 가져갈 생각이었지? 할머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다 들었다고. 정금래는 화를 내며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돈으로 봤구나. 정금래의 말에 세연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으면 이런 말을 하나? 할머니 오래 못 산다고? 정금래는 녹음기를 다시 재생했습니다. 두 사람의 냉정한 대화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준호가 무릎을 꿇으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정금래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용서. 뭘 용서해? 정금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니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이제 확실히 알겠어. 정금래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집에 간다. 할머니, 제발. 귀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찾아뵐 테니 무료인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아침 햇살이 시골 한옥의 처마 끝을 따라 스며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금래는 마당 한쪽에 자리한 장독대 앞에 앉아 된장을 저어가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78배 나이에도 여전히 굽지 않은 허리와 또렷한 눈빛을 가진 정금래는 이 집의 마지막 주인이었습니다. 커다란 나무 주걱으로 된장을 저어가는 정금래의 손길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매년 봄이면 어김없이 된장을 담그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태어나고 자라 시집 온 지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이 된장도 언제까지 담글 수 있을까? 정금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된장 표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잘 익어가고 있는 된장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된장을 누가 먹게 될지, 이 집은 또 누가 물려받게 될지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금래야, 또 된장 쓰고 있네.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정금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도식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82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정정한 도식은 정금래의 평생 친구였습니다. 같은 마을에서 태어나 함께 자란 중마고우였죠. 도식아, 어서 와. 차나 한잔 하자. 정금래는 손을 닦고 일어나 마루로 올라갔습니다. 도식도 신발을 벗고 마루에 앉았습니다. 정금래가 준비해둔 보리차를 따라주자 도식은 한 모금 마시고는 말을 꺼냈습니다. 이 집도 참 조용하네. 예전엔 그래도 준호가 방학 때마다 와서 시끌벅적했는데. 그러게 말이야. 이제는 1년에 한 번 오기도 힘들어 하더라고. 정금래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손자 준호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도 벌써 3년이 되었는데 며느리와 함께 할머니 집에 온 건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래야, 그 돈 말이야. 도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정금래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어떤 돈? 네 남편이 남겨준 그 50억 현금 말이다. 정금래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발견한 그 돈은 정금래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남편이 어떻게 그런 거금을 모았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그 돈이
지금 정금래의 손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돈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어. 남편이 생전에 그 돈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금래조차 그 존재를 모르고 있었거든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 돈 어떻게 할 거야? 도식의 질문에 정금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손자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여름방학마다 이 집에 와서 뛰어놀던 그 아이가 이제는 30대 중반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가질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해, 도시가. 정금래는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보리차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마음이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피부치 마음은 더 그래. 나를 사랑하는 건지 내 돈을 사랑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준호 말이야. 어릴 땐 정말 할머니를 따르더라고. 여름방학만 되면 서울에서 내려와서 내 치마폭에서 떨어질 줄 몰랐어.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정금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자가 변한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 헷갈릴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외로워서 자꾸 섭섭한 생각만 한다고 하지만 정금래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처음엔 참 착해 보였는데 요즘엔 전화 통화할 때도 뭔가 어색해. 그래서 사람 마음 끝까지 봐야지. 특히 피부치 마음은 더. 정금래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식은 정금래의 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순해 보이지만 속은 누구보다 단단한 여인이라는 걸 오랜 세월 알고 지낸 터였습니다. 뭔가 계획이 있구나. 아직은 생각만 있어. 근데 확실한 건 그냥 돈만 주고 끝낼 생각은 없다는 거야. 정금래는 잠시 침묵하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를 사랑하는지, 내 돈을 사랑하는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봐야겠어. 도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금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식이나 손자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유산 때문에 친절한 척하는지 궁금하지 않은 노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글쎄,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는 않았는데. 정금래는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된장도 새로 담그고 마음의 정리도 새로 해야 할 때인 것 같았습니다. 시험을 해봐야겠어, 도시가. 시험? 사람 마음을 시험하는 거야. 그래야 내 마음도 편하고 나중에 후회도 안 할 테니까. 도식은 정금래의 결심이 단단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여인이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성격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젊은 시절부터 그래왔으니까요. 좋은 생각인 것 같아. 그래야 네 마음도 시원하고. 그래.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두자. 정금래는 찻잔을 내려놓고 장독대 쪽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된장이 잘 익어가려면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듯 사람 마음도 시간을 두고 봐야 제대로 알 수 있는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특별한 상황을 만들어서 진짜 마음을 확인해야 할 때도 있는 거죠. 도식과의 대화를 마친 뒤 정금래는 혼자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방 한쪽 벽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검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무게감이 상당한 그 가방 안에는 남편이 남긴 현금 50억 원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로 빼곡히 채워진 가방을 열어보니 여전히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정말 이 돈으로 사람 마음을 시험할 수 있을까? 정금래는 가방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정금래에게 이런 거금은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있기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진짜 마음을 확인하는 일 말입니다. 정금내는 옷장을 열고 가장 낡은 옷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10년도 넘게 입은 검은색 외투, 여기저기 실밥이 터진 스웨터, 색이 바랜 바지까지. 평소에는 입지 않던 옷들이었지만 오늘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정금내는 하나하나 옷을 들어보며 가장 초라해 보이는 조합을 맞춰보았습니다. 거지 행색이라. 과연 될까? 정금내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깔끔하게 빗어 올린 머리를 일부러 흐트러뜨리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피곤한 표정을 지어보았습니다. 몇 번 연습해보니 제법 그럴듯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평소 단정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신발이 문제네. 정금내는 현관으로 나가 가장 낡은 운동화를 찾았습니다. 텃밭 일할 때 신던 운동화는 곳곳이 해져 있고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쪽 신발 옆면에는 작은 구멍까지 나 있었습니다. 완벽한 거지 행색을 위한 신발이었습니다. 정금내는 그 신발을 신어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정금내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현금이 든 가방을 살펴보았습니다. 너무 깨끗한 가방은 거지 행색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정금내는 마당으로 나가 가방에 일부러 흙을 묻히고 여기저기 때를 묻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방 한쪽 모서리를 일부러 찢어서 현금 다발이 조금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어. 준비를 마친 정금내는 거울 앞에 다시 섰습니다.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초라한 행색의 노인이 거울 속에 서 있었습니다. 정금내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손자 앞에 나타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좋다. 오늘은 거지로 간다. 정금내는 현금이 든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입구까지 걸어가서 서울행 시외버스를 기다렸습니다. 평소에는 택시를 타거나 마을 사람에게 부탁해서 시내까지 나가곤 했는데 오늘은 일부러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거지 행색에는 대중교통이 어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정금내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손자 준호의 집에 갑자기 나타나서 쓰러진 척하기, 가방이 열려서 현금이 보이게 하기, 그리고 준호와 며느리 세연의 반응 살펴보기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중년 여성이 정금내에게 다가왔습니다. 정금내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걱정이 된 모양이었습니다. 정금내는 이런 반응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서울에 사는 손자한테 가는 길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혹시 차비는 있으세요? 만약 부족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성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정금내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걱정해 주는데 하물며 피부치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직도 많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걱정 마세요. 차비는 있어요. 고맙습니다. 정금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성은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 많다는 생각에 정금내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각박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선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서울행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정금내는 가방을 꼭 쥐고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하루가 될 것이었습니다.
정금래는 버스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정금래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준호가 어릴 때는 정말 할머니를 많이 따랐습니다. 방학 때마다 시골집에 와서 정금래와 함께 텃밭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마루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조르곤 했습니다. 그때의 준호는 정말 순수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커서도 할머니랑 같이 살 거예요. 어린 준호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변하는 법이고 정금래도 그런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험이자 마지막 선물이다. 정금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준호와 세연이 진정으로 정금래를 사랑한다면 돈이 있든 없든 할머니를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돈만 바라본다면 그것도 알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어떤 결과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려 서울로 향했습니다. 정금래는 가방을 무릎에 올리고 꼭 안고 있었습니다. 50억이라는 거금이 들어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평범해 보이는 가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방이 오늘 모든 것을 바꿀 열쇠가 될 것이었습니다. 과연 준호는 어떻게 나올까? 정금래는 손자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면 그에 맞는 결정을 내리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서울이 가까워질수록 정금래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정금래는 준호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시골과는 달리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지만 정금래에게는 낯설고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손에 든 가방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외버스에서 내린 지 1시간이 넘게 걸려서야 이곳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정금래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각오를 다졌지만 막상 손자가 사는 집 앞에 서니 긴장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 계획이 성공할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끝까지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호동 302호. 맞네. 정금래는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아파트동 입구로 향했습니다. 경비실을 지나가면서 경비원이 정금래의 행색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초라한 차림새 때문에 의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금래는 신경 쓰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손자 집에 오는 것이 이렇게 떨리는 일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언제든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마치 남의 집에 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15층에 도착한 정금래는 복도를 따라 걸어가며 호수를 확인했습니다. 302호는 복도 끝쪽에 있었습니다. 문 앞에 도착한 정금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정금래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일부러 지퍼를 조금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계단 쪽으로 몇 걸음 물러선 다음 발을 헛디딘 척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안에 들어있던 현금 다발 몇 개가 흩어져 나왔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로 묶인 다발들이 복도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아이고, 아파라. 정금래는 일부러 신음소리를 내며 허리를 잡았습니다. 복도에 흩어진 현금 다발들을 보니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준호와 세연이 나와서 이 광경을 목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금래는 속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집 안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복도에서 시끄럽게. 준호가 문을 열고 나오다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정금내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지만 곧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정금내의 초라한 행색 때문에 한동안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왜 여기에? 준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더욱 놀란 것 같았습니다. 평소 단정한 모습의 할머니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정금내는 속으로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갑자기 와서 미안하다. 정금내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 그 순간 바닥에 흩어진 현금 다발들을 발견했습니다.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분명히 돈이라는 것을 알아본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아, 그게 집에서 가져온 돈인데. 정금내는 당황한 척하며 현금 다발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도 함께 돈을 주우면서 그 양이 상당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로 묶인 다발들이 여러 개 흩어져 있었거든요. 준호의 손이 미묘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집 안에서 세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연도 현관으로 나와서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바닥에 앉아있는 정금내와 흩어진 현금 다발들을 보고 순간 눈빛이 번쩍했습니다. 정금내는 세연의 그 순간적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할머니 오셨네요. 어떻게 갑자기. 세연은 재빨리 표정을 가다듬고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금내는 세연의 눈빛이 돈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반응이 할머니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돈에 대한 관심이었다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이미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일단 집으로 들어오세요. 준호가 정금내를 부축해서 현관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세연은 재빨리 복도에 떨어진 현금 다발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돈의 양이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한 듯 했습니다. 세연의 움직임이 평소보다 훨씬 민첩했습니다. 할머니,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연락도 안 하시고. 준호는 할머니를 거실 소파에 앉히며 물었습니다. 정금내는 피곤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네 얼굴 보고 싶어서 왔다. 요즘 연락도 뜸하고 보고 싶더라고. 정금내의 말에 준호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달간 할머니에게 안부 전화조차 제대로 드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안함보다는 돈에 대한 관심이 더 큰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이 돈은 뭐예요? 왜 이렇게 많은 현금을 들고 다니세요? 세연이 가방을 들고 와서 물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아직도 많은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연의 목소리에는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 차분한 세연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 그게 집에 있던 돈인데 은행에 맡기려고 했는데 귀찮아서 그냥 두고 있었어. 정금내는 일부러 대수롭지 않은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 사람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많은 현금을 들고 다니시면 위험해요. 만약 도둑이라도 만나면 어떻게 하려고요? 준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금내는 그 걱정이 진심인지 돈에 대한 관심 때문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할머니, 이런 큰 돈은 저희가 안전하게 보관해 드릴게요. 세연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정금내는 세연의 적극적인 태도가 의외였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까지 할머니 일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험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집안 거실의 분위기는 묘하게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정금례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준호와 세연은 가방을 사이에 두고 서로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저 돈 봤어? 얼마나 될 것 같아? 글쎄, 최소 몇 억은 되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럼 우리 쉿, 할머니가 들어. 두 사람의 대화는 거기서 끊어졌지만 정금례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보니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걱정보다는 돈에 대한 관심이 먼저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금례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연이 물을 가져와서 정금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공손한 태도였습니다. 마치 귀한 손님을 대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많이 힘드셨죠? 시골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맙다, 세연아. 정금례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세연의 갑작스러운 친절함이 어색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변화가 더욱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돈을 본 전후의 태도, 변화가 너무나 극명했거든요. 할머니, 저녁은 드셨어요? 뭔가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주문할게요. 준호도 평소와는 다른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금례가 방문했을 때 보통은 간단한 라면이나 집에 있는 반찬으로 때우곤 했는데 오늘은 뭔가 특별한 것을 주문하겠다고 하니 의외였습니다. 심지어 목소리에는 약간의 설렘까지 묻어 있었습니다. 괜찮다. 버스에서 김밥 하나 먹었어. 그래도 뭔가 따뜻한 걸 드셔야죠. 삼계탕이라도 주문할까요? 아니면 갈비탕은 어때요? 세연이 재빨리 제안했습니다. 정금례는 두 사람의 갑작스러운 관심에 놀랐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대접을 받을 일이 없었거든요. 특히 세연은 할머니가 와도 대충 집에 있는 것으로 때우자는 식이었는데 오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말 괜찮다. 나는 물만 마셔도 돼. 정금례가 손사래를 치자 준호와 세연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세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정말로 그 가방 안에 든 돈이 전부예요? 집에는 더 없고요? 세연의 질문에 정금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돌려서 말하기는 했지만 결국 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안부나 건강보다는 재산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이 명확했습니다. 글쎄, 기억이 가물가물해. 남편이 여기저기 숨겨둔 게 있을 수도 있고. 정금례는 일부러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치매기가 있는 노인인 척하면서 더 많은 돈이 있을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과연 두 사람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정금례는 두 사람의 표정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할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돈이겠네요. 준호가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다른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많은 돈이 있다는 가능성에 흥미를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도 평소보다 한 톤 높아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혹시 통장이나 예금 같은 것도 있으세요? 세연이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정금례는 세연의 적극적인 태도에 놀랐습니다. 평소 조심스럽고 점잖던 며느리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 건 잘 모르겠어. 복잡한 건 남편이 다 했거든. 정금례는 계속해서 무지한 척했습니다. 실제로는 모든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두 사람의 눈빛이 어떻게 변하는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준호와 세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세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이렇게 많은 현금을 집에서 들고 다니시면 정말 위험해요. 요즘 치매를 이용한 사기도 많고 강도 사건도 있잖아요. 맞아요, 할머니. 저희가 안전하게 보관해 드릴게요. 은행에 예금으로 넣어두면 이자도 받을 수 있고요. 준호도 세연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두 사람의 제안은 그럴듯했지만 정금래는 그 이면의 의도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할머니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자신들이 관리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 뻔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맡기면 내가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나? 정금래가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사람이 어떤 대답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물론이죠, 할머니. 하지만 할머니 혼자서 은행 업무를 보시기는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세연의 대답에는 약간의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금래가 혼자서 돈을 관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럼 니들이 관리를 해주겠다는 말이구나? 네, 할머니. 저희가 책임지고 관리해 드릴게요. 할머니는 편하게 지내시기만 하면 돼요. 정금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해졌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오늘은 여기서 주무시고 내일 은행에 같이 가시는 게 어때요? 세연이 제안했습니다. 평소라면 할머니가 갑자기 오셔도 하룻밤 재우기를 꺼렸던 세연이었는데 오늘은 오히려 머물기를 권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폐가 될 텐데.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인데 무슨 폐가 돼요? 세연의 말에 정금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이 생긴 순간부터 갑자기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럼 하룻밤만 신세지겠다. 정금래가 동의하자 준호와 세연은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연이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이 가방은 저희 방에 안전하게 보관해 둘게요. 거실에 두면 혹시라도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 고맙다. 정금래는 순순히 동의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 돈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할머니를 어떻게 대할지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세연이 가방을 안방으로 가져가고 준호는 할머니를 위해 이불을 준비하러 갔습니다. 정금래는 혼자 거실에 앉아 냉장고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을 제대로 먹지 못했지만 무엇을 달라고 하기는 어색했습니다. 정금래는 일어나서 냉장고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김치와 반찬들이 있었지만 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전자레인지에 있던 차가운 밥을 꺼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밥이지만 배가 고팠던 정금래에게는 그럭저럭 먹을 만했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준호가 이불을 들고 나오다가 정금래가 혼자 차가운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 배가 고파서.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뭔가 따뜻한 걸 해드릴 텐데. 준호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정금래는 이미 두 사람의 진심을 확인한 후였습니다. 돈을 본 순간의 반응과 지금의 반응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내일이 되면 더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금래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하룻밤을 보내느라 몸이 여기저기 아팠지만 마음은 오히려 또렷했습니다. 준호와 세연이 아직 잠들어 있는 사이 정금래는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정금래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 어젯밤에 가방 안 확인해 봤어? 세연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흥분된 톤이었습니다.
응, 대충 봤는데. 정말 엄청나더라. 적어도 몇십억은 될 것 같아. 준호의 대답에 정금래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밤새 가방을 뒤져본 모양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계획대로 하자. 할머니 상태도 좀 이상하신 것 같고 우리가 관리해드린다고 하면 반대하지 않으실 거야. 그런데 혹시 다른 가족들한테 들키면 어떻게 하지? 무슨 다른 가족? 할머니 아들도 아빠 하나뿐이고 우리가 유일한 손자 부부잖아. 게다가 할머니 치매기도 있으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대신 관리하는 게 당연하지. 세연의 말에 정금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치매기가 있다고 단정 지어버린 것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돈을 가로챌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나중에 기억하시면 어떻게 하지? 준호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세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 어제 보니까 정말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던데. 게다가 나이도 나이고. 그렇긴 하지만. 여보,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 것 같아? 할머니도 오래 못 사시잖아. 미리 받는다고 생각하자. 세연의 차가운 말에 정금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가 오래 못 산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다니. 정금래는 더 이상 듣기 힘들어서 조용히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후 준호와 세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정금래를 보고 약간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벌써 일어나셨네요. 잘 주무셨어요? 세연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정금래는 방금 전 들었던 대화 때문에 그 밝음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응, 고맙다. 너희도 일찍 일어났네. 오늘 할머니랑 은행에 가야 하니까요. 일찍 준비하려고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정금래는 두 사람의 적극적인 모습이 어젯밤 들었던 대화와 연결되어 더욱 씁쓸했습니다. 할머니, 아침 드시고 가시죠. 뭐 드시고 싶으세요? 세연이 물었습니다. 정금래는 별로 식욕이 없었지만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간단한 걸로. 토스트 어때요? 아니면 미역국 끓여드릴까요? 세연의 친절함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정금래는 이 모든 것이 돈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할머니가 와도 대충 라면 하나 끓여주는 게 고작이었는데 오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침을 먹는 동안 준호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그 돈 말고 다른 재산은 정말 없으세요? 집이나 땅 같은 것들? 있지. 시골집하고 밭들이 좀 있어. 정금래의 대답에 세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흥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 것들도 나중에 정리하셔야 할 텐데. 복잡하겠어요. 그러게 말이야. 잘 모르겠어. 정금래는 일부러 무지한 척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제안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이런 일들은 젊은 사람이 하는 게 낫잖아요.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였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 고맙긴 한데. 할머니, 요즘은 사기도 많고 복잡해요. 가족이 대신 해드리는 게 안전해요. 세연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정금래는 두 사람의 계획이 단순히 현금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그럼 오늘 은행에 가서 돈부터 정리하고 나중에 다른 것들도 차근차근 정리해요. 준호의 제안에 정금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혹시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할아버지가 뭔가 사업을 하셨나요?
세연의 질문에 정금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남편이 그런 얘기 안 했거든. 아, 그렇구나. 그럼 출처를 모르시는 거네요. 정금내는 준호의 말에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혹시 돈의 출처를 문제 삼을 생각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이렇게 많은 현금을 신고 안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세무서에서 세연이 말을 꺼내다가 준호의 눈치를 보며 멈췄습니다. 무슨 문제? 정금내가 물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은행에 맡기면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세연이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정금내는 두 사람이 뭔가 꾸미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아침을 마친 후 세 사람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길에서도 준호와 세연은 계속해서 정금내를 설득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공동 명의로 해드리면 나중에 관리하기 편해요. 맞아요. 혹시 할머니가 기억을 못 하시게 되면. 야, 그런 말하면 어떻게 해? 준호가 세연을 제지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금내는 두 사람의 속셈을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해서 창구 직원과 상담을 받는 동안 준호와 세연은 정금내 대신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나이가 많으셔서 복잡한 건 어려우실 거예요. 저희가 대신 관리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은행 직원은 본인 확인을 위해 정금내에게 직접 질문을 했습니다. 어르신,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싶으시죠? 정금내는 잠시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일단 생각해 볼게요. 준호와 세연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냥 저희 명의로 하시는 게 아니야. 내가 직접 하겠어. 정금내의 단호한 목소리에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은행 직원도 정금내의 의사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결국 그날은 아무것도 정리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정금내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사이 거실에서 들려오는 준호와 세연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해. 어제까지만 해도 흐릿하신 것 같더니 갑자기 왜 저래? 혹시 우리가 뭔가 잘못했나? 아니면 원래 연기였나? 두 사람의 의심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정금내는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두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정금내는 일찍 잠든 척하며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잠들지 않고 준호와 세연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안방에서 나누는 대화를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안방에서 작은 목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정금내는 숨소리를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은행에서 할머니 태도가 이상했어. 분명히 뭔가 눈치챈 것 같아. 세연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할머니가 뭘 알겠어. 그런데 만약에 할머니가 다른 사람한테 돈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게 하지? 혹시 시골에 아는 사람들한테. 그런 걱정하지 마. 할머니 친구들도 다 나이 많고 설마 그런 큰돈 이야기를 함부로 하시겠어?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더 구체적이 되어 갔습니다. 정금내는 마음속으로 녹음기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핸드폰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핸드폰에는 녹음 기능이 있다는 것을 김연아에게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정금내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찾아보았습니다.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녹음 버튼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보, 할머니가 계속 저러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강제로 할 수는 없잖아.
세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핸드폰에 녹음되기 시작했습니다. 방법이 있어. 할머니 치매가 심해졌다고 병원에 모시고 가는 거야. 그러면 법적으로 우리가 후견인이 될 수 있어. 준호의 말에 정금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짓으로 치매 진단을 받게 해서 재산을 가로채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 게 가능해? 물론이지. 요즘 노인들 치매 환자 많잖아. 의사한테 적당히 돈 좀 주면 진단서 정도는. 그럼 할머니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요양원에 모시는 거지. 할머니도 혼자 사시는 것보다 안전하고. 준호의 냉정한 계획에 정금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손자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 어제 가방 안 확인해 보니까 정말 엄청나더라. 응, 대충 계산해봐도 50억은 넘을 것 같아. 그 돈만 있으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야. 세연의 흥분된 목소리가 녹음기에 담겼습니다. 할머니 오래 못 사셔. 조금만 버티면 돼. 준호의 차가운 말에 정금래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이런 말을 손자 입에서 들을 줄이야. 평생 키우고 사랑했던 손자가 할머니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니. 그런데 혹시 할머니가 유언장 같은 걸 써놓으셨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할머니가 그런 걸 할 정도로 똑똑하지 않아. 평생 시골에서만 살았는데 뭘 알겠어. 준호의 말에는 할머니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시작할까? 내일 당장? 너무 급하게 하면 수상해. 며칠 더 지켜보면서 할머니가 정말 뭘 아는지 확인해보자. 알겠어. 그런데 정말 확실해?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 걱정 마. 내가 다 알아봤어. 치매 진단만 받으면 후견인 지정은 간단해. 그럼 요양원 비용은? 할머니 돈으로 내는 거지. 어차피 우리 돈인데. 세연의 말에 정금래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요양원 비용까지 내면서 갇혀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할머니가 다른 곳에 돈을 숨겨놓으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도 있어. 그래서 시골집도 샅샅이 뒤져봐야 해. 언제?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다음에. 그럼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거야. 두 사람은 정금래의 집까지 뒤져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정금래는 이들의 탐욕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보, 정말 괜찮을까? 만약에 나중에 들키면. 무슨 소리야? 누가 뭐라고 하겠어? 우리가 할머니 모시는 착한 손자 며느리잖아. 준호의 자신만만한 목소리에 정금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할머니 땅이랑 집도 우리가 상속받는 거네? 당연하지. 다른 상속자도 없고. 얼마나 될까? 시골 땅이라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몇 억은 될 거야. 두 사람의 대화는 약 15분 정도 더 계속되었습니다. 정금래는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녹음했습니다. 재산을 가로채는 구체적인 방법부터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계획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화가 끝나고 조용해지자 정금래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정금래는 조용히 일어나서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기서 핸드폰으로 녹음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정금래는 가방이 놓인 안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가방 안에 돈을 대부분 빼내는 것이었습니다. 준호와 세연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정금래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은 옷장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금내는 가방을 열고 현금 다발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50억 중에서 40억 정도를 다른 봉투에 옮겨 담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10억 정도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공간에는 신문지와 헝겊을 채워 넣어서 무게감이 비슷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빼낸 돈은 비닐봉지에 넣어서 베란다 창고에 숨겨두었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 가져갈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정금내는 다시 거실 소파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에 마지막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준호와 세연 앞에서 가방을 열어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내일이 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손자와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확인했으니 이제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정금내는 잠시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그에 맞는 행동을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를 때쯤 정금내는 완전히 잠에서 깼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시원함도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품고 있던 의문이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준호와 세연 앞에서 마지막 연기를 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8시쯤 준호와 세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정금내를 보고 약간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정금내는 이미 세수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잘 주무셨어요? 하지만 정금내는 어젯밤 들었던 그들의 진짜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응, 잘 잤어. 너희는? 네, 저희도 잘 잤어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정금내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어젯밤 녹음된 그들의 차가운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금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세연이 관심을 보이며 다가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적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어젯밤에 잠이 안 와서 생각해봤는데 니들 말이 맞는 것 같아. 정금내의 말에 준호와 세연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마치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돈 관리 말이야. 내가 나이도 많고 복잡한 건 잘 모르니까 니들이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 정금내의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젯밤에 대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요, 할머니? 그럼 오늘 다시 은행에 가서 정리해 드릴게요. 준호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담긴 흥분을 숨기려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맞아요, 할머니. 저희가 책임지고 잘 관리해 드릴게요. 세연도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젯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가방 좀 볼 수 있을까? 어젯밤에 꿈에서 돈이 없어지는 꿈을 꿨거든. 정금내의 요청에 세연이 재빨리 안방으로 달려가서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있어요, 할머니. 안전하게 보관해뒀어요. 세연이 가방을 정금내 앞에 놓았습니다. 정금내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어젯밤에 남겨둔 10억 원 정도의 현금과 신문지, 헝겊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정금내는 신문지를 꺼내며 놀란 척했습니다. 연기였지만 진짜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할머니, 뭐가 잘못됐나요? 준호가 다가와서 가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가득했던 현금이 대부분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어제는 가방이 꽉 차 있었는데. 세연도 가방을 확인해 보고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방 구석구석을 뒤져보며 다른 곳에 숨겨져 있나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다른 곳에 돈을 옮겨 놓으셨나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그랬어? 정금내는 진짜 당황한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목소리에 떨림까지 넣어가며 완벽한 연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신문지는 뭐예요? 누가 돈 대신 넣어 놓은 거죠? 세연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소의 공손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어제 니들한테 맡겼잖아. 정금래의 말에 준호와 세연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여보, 설마 당신이. 뭔 소리야? 내가 왜 그래? 두 사람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돈 앞에서 이렇게 쉽게 서로를 의심하다니. 당신 말고 누가 했겠어? 나는 어젯밤에 계속 잤는데. 나도 안 했다고. 의심하지 마. 그럼 할머니가 한 거야? 세연이 정금래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만해. 싸우지 말고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정금래가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할머니, 정말로 모르세요? 어젯밤에 아무것도 안 하셨고요. 세연이 정금래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공손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내가 뭘 했겠어? 거실에서 계속 자고 있었는데. 그럼 도둑이 들었나?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도둑이 어떻게 들어와? 현관문도 잠겨 있었고 창문도 다 잠겨 있었는데. 세연이 반박했습니다. 점점 목소리가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대체 누가? 혹시 할머니가 잠결에. 야, 할머니한테 그런 말하면 어떻게 해? 준호가 세연을 제지했지만 이미 의심의 시선은 정금래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의심하며 다투었습니다. 정금래는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돈이 없어지니까 바로 할머니를 의심하는 모습이 너무나 적나라했습니다. 너희들 진짜 이상하구나. 정금래가 갑자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돈이 없어졌다는데 경찰에 신고하자는 말은 안 하고 서로 의심부터 하네. 정금래의 지적에 두 사람이 당황했습니다. 정말로 경찰 신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건.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경찰에 신고해야죠. 세연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경찰이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신고하자. 그런데 그 전에 할 말이 있어. 정금래는 핸드폰을 꺼내 어젯밤 녹음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할머니 오래 못 사셔. 조금만 버티면 돼. 준호의 목소리가 핸드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어젯밤 안방에서 나눈 대화였습니다. 그 돈만 있으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야. 이번에는 세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니들이 어젯밤에 한 말이야. 내가 다 들었어. 정금래의 차가운 목소리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치매 걸렸다고 거짓말해서 요양원에 보내고 내 재산 다 가져갈 생각이었지? 할머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다 들었다고. 정금래는 화를 내며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돈으로 봤구나. 정금래의 말에 세연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으면 이런 말을 하나? 할머니 오래 못 산다고? 정금래는 녹음기를 다시 재생했습니다. 두 사람의 냉정한 대화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준호가 무릎을 꿇으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정금래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용서? 뭘 용서해? 정금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니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이제 확실히 알겠어. 정금래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집에 간다. 할머니, 제발. 세연이 붙잡으려 했지만 정금래는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이제 니들과는 할 말 없어. 정금래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그럼 그 돈은 어디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세연이 결국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걱정보다는 돈이 먼저였습니다. 역시 돈이 궁금하구나. 정금래는 돌아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야. 그 마음 너희한텐 없다. 정금래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준호와 세연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정금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랜 의문이 해결되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진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파트를 나온 정금래는 베란다에 숨겨둔 돈을 찾으러 다시 올라갔습니다. 다행히 준호와 세연은 집 안에 있어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돈을 찾은 정금래는 택시를 타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정리를 할 시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정금래는 시골집 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였지만 마음은 이제야 평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와 세연에게서 수없이 걸려온 전화는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금래는 은행에서 모든 돈을 정리한 후 절반은 지역 장학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특별한 사람에게 전해줄 계획이었습니다. 마당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금래는 고개를 들어보니 김연아가 웃으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28살의 현아는 정금래가 학비를 대주며 키운 마을 출신의 간호사였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정금래를 친할머니처럼 따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현아의 밝은 목소리에 정금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현아야, 어서 와. 오늘은 무슨 일로 왔어? 그냥 할머니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현아는 마루에 올라와 정금래 옆에 앉았습니다. 정금래는 현아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아이만은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너는? 병원 일은 어때? 네, 바쁘긴 하지만 보람 있어요. 할머니 덕분에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현아는 정금래의 손을 잡으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정금래는 현아의 따뜻한 손길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현아야, 할머니가 너한테 줄 게 있어. 정금래는 방으로 들어가서 봉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상당히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열어봐. 현아가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현금과 함께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아는 깜짝 놀라며 정금래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이건 너무 많아요. 받을 수 없어요. 받아야 해. 이건 할머니 마음이야. 정금래는 현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의 일부야. 너한테 주고 싶어서 따로 준비해 둔 거야. 그런데 할머니, 준호 오빠는? 현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금래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할머니가 필요 없어 보이더라. 정금래는 현아에게 최근에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들려주었습니다. 현아는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와 슬픔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할머니,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처음엔 속상했지.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 정금내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은 돈 앞에서 본심이 드러나는 법이야. 준호와 세연은 할머니가 아니라 할머니 돈을 사랑했던 거야. 할머니. 하지만 너는 달라. 넌 할머니가 돈이 있든 없든 항상 똑같이 대해줬어. 정금내는 현아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넌 나를 사람으로 봤잖아. 그게 진짜 가족이야. 현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금내의 말이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정말 소중해요. 돈이 아니라 할머니 자체가요. 알아. 그래서 이 돈을 너한테 주는 거야. 정금내는 현아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이 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 너처럼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돈을 써야 제대로 쓰이는 거야.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꼭 잘 쓸게요. 현아는 정금내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준호 오빠한테는 정말 아무것도 안 주실 거예요? 글쎄, 생각해 볼게. 정금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야.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현아는 약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었고, 정금내는 최근에 담근 된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대화였습니다. 할머니, 점심 같이 드실까요? 제가 뭔가 해드릴게요. 고맙다. 그럼 된장찌개나 끓여줄래? 네, 할머니가 담그신 된장으로 끓여드릴게요. 현아는 부엌으로 가서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정금내는 마루에 앉아 현아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진짜 손녀가 할머니를 위해 요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후 맛있는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현아는 된장찌개와 함께 김치, 나물 등을 함께 차려주었습니다.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고맙다, 현아야.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정금내는 현아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먹고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역시 우리 현아가 끓인 찌개가 제일 맛있어. 할머니 된장이 좋아서 그래요. 현아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정금내는 문득 준호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순수하고 착한 아이였는데 언제부터 변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아,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어릴 때는 정말 착했는데. 정금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가 봐. 할머니, 혹시 나중에 준호 오빠가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그때 가봐야 알겠지. 하지만 쉽게 용서할 생각은 없어. 정금내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한번 상처받으면 쉽게 낫지 않거든. 밥을 다 먹고 난 후 현아는 설거지를 하고 정금내는 마루에서 쉬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마루로 들어와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고생 많다. 조심히 가. 네, 할머니. 자주 올게요. 현아는 정금내에게 인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혼자 남은 정금내는 다시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볕 아래 새싹들이 자라고 있는 텃밭이 보였습니다. 정금내는 문득 한도식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 마음을 시험하라고 했던 그 말. 이제 그 시험이 끝났습니다. 결과는 예상했던 것과 같았지만 그래도 확실히 알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정금래는 핸드폰을 꺼내 한도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식아, 나야. 금래야, 어떻게 지내?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그 시험 말이야. 정금래는 한도식에게 모든 일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한도식은 가끔 한숨을 쉬며 들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사람 욕심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야. 그래도 이제 확실히 알게 됐으니까 속 시원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현아한테 많이 줬어. 그 아이가 더 잘 쓸 거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한도식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식아, 고마워. 네가 조언해줘서 진실을 알 수 있었어. 뭘 고마워하냐? 친구 사이에. 전화를 끊고 정금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 마음이 전 재산이다. 나는 그걸 지켰다. 돈은 많이 없어졌지만 대신 진짜 소중한 것을 찾았습니다. 현아 같은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것이 정금래에게는 가장 큰 재산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정금래는 혼자 간단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품고 있던 의문이 해결되었고 진짜 가족을 찾았으니까요. 밤이 되어 정금래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지 기대되었습니다. 현아가 또 올지도 모르고 텃밭일도 해야 했습니다. 잠들기 전 정금래는 창밖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험을 치렀고 그 결과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은 사람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진심을 가진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내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